선배님들, 텔레비전 뉴스 보고 계십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의 심장부 테헤란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앵커들은 하나같이 이란의 핵무기를 막기 위해 트럼프가 정의의 결단을 내렸다고 포장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을 믿으십니까? 트럼프가 정말 중동의 평화와 세계의 안전을 위해 그 막대한 돈을 들여 폭탄을 쏟아부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뒤에 숨겨진 미국의 진짜 타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오늘 이 짧은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선배님들은 평생 뉴스가 던져주는 거짓말에 속아 피같이 모은 은퇴 자산을 허공에 날리게 되실 겁니다. 반대로 이 거대한 체스판의 진짜 속내를 꿰뚫어 보신다면 남들이 기름값 폭등과 주식시장 폭락의 비명을 지를 때 조용히 내 가족의 곳간을 지켜내는 지혜를 얻으시게 될 겁니다. 시계를 조금만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로 가보시죠. 당시 오바마 정권은 이란과 핵협정을 맺고 경제 제재를 풀어주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란도 더 이상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이란의 신정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우리가 산다고 말입니다. 트럼프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오바마의 업적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일방적으로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핵무기를 막는다는 것은 그저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아주 좋은 핑계거리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란의 정권 교체입니다. 신정체제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정권을 세우겠다는 무서운 계획이 2026년 3월 지금 다시 가동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할 때 단순한 군사기지나 핵시설만 때린 것이 아닙니다. 이란 사회를 2중 3중으로 감시하고 억압하던 바시즈 민병대의 본부와 사무실, 무려 5,000곳을 아주 집요하게 폭격했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은 민병대 사무실을 왜 그토록 산산조각냈을까요? 바로 이란 국민들을 억누르던 감시망을 부셔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독재자의 목줄을 끊고 감시망을 부수면 성남 이란의 소수 민족들과 시민들이 알아서 총을 들고 일어나 정부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했을 겁니다. 폭탄 몇 발만 떨어뜨리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순식간에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참으로 오만하고 얄팍한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을 중동의 사막을 뛰어다닌 현지 전문가들의 경고는 백악관의 밀실 안에서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트럼프의 뼈아픈 오판이 시작됩니다. 감시망을 부수고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상황은 그들의 계산과는 정반대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독재자가 사라진 자리에 더 지독하고 통제불능인 강경파 세력들이 도끼를 품고 일어섰습니다. 선배님들, 평생을 안 입고 안 먹으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노후가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위협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지구 반대편 중동의 핏줄을 건드렸고 그 터져버린 핏줄은 결국 한반도의 물가 폭등과 환율 급등이라는 끔찍한 쓰나미가 되어 우리 집 안방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이란이 순순히 백기를 들고 항복할 것이라는 미국의 환상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수천 년 페르시아 제국의 뼈대와 결속력을 가진 그들은 절대 베네수엘라처럼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벼랑 끝에서 가장 무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죽지 않겠다는 섬뜩한 각오로 전 세계에 목줄을 쥐고 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힘 빠진 이란이 어떻게 미국을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피말리는 싸움판 한가운데서 우리 시니어들의 피 같은 예금 통장을 지켜낼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 차갑고 냉혹한 진실의 바닥까지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최고급 카펫이 깔린 백악관 밀실에 앉아 중동의 지도를 내려다보며 그들은 참으로 오만하고 안일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트럼프와 참모들은 남미의 베네수엘라를 무너뜨렸던 그 알량한 성공의 기억에 단단히 취해 있었습니다. 하늘을 뒤덮는 최첨단 전투기들을 띄워 폭탄 몇 발만 정확하게 떨어뜨리면 겁에 질린 이란 지도부가 하얗게 질려 백기를 들고 기어나올 줄 알았습니다. 폭음이 테헤란의 밤하늘을 가르고 독재의 상징들이 불타오르면 억눌렸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알아서 정권을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아주 낭만적이고 순진한 삼류소설을 썼던 것입니다. 선배님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마련한 내 집 한 채와 통장에 남은 알량한 노후 자금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 이 어처구니 없는 착각 하나 때문에 형체도 없이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굽은 등펴가며 버텨온 세월입니다.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기워 입으며 그렇게 피땀으로 지켜낸 우리 가족의 밥줄이 트럼프의 리모컨 버튼 하나에 무참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이란을 때리면서 군사기지 못지않게 집요하게 노렸던 타깃이 있습니다. 바로 바시즈 민병대입니다. 이란 사회 구석구석에 거미줄처럼 퍼져서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던 악명 높은 조직의 사무실 5천 곳을 무자비하게 박살냈습니다. 감시자의 눈을 뽑아버리면 분노한 민심이 끌어올라 자기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책상머리 계산대로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란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근본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페르시아 제국의 자존심과 그 누구도 함부로 꺾을 수 없는 끈끈한 종교적 신념으로 똘똘 뭉친 뼈대 있는 국가입니다. 그들은 내부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밖에서 이방인의 포탄이 떨어지면 그 즉시 불만을 접어두고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뭉쳐버리는 무서운 습성을 지녔습니다. 외부의 섣부른 타격이 오히려 흩어지던 모래알들을 단단한 콘크리트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가장 끔찍하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대목은 바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죽음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적의 심장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우두머리를 제거했다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축배의 잔에 담긴 것이 맹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죽은 하메네이는 이란 내에서 유일하게 핵무기 개발을 이슬람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했던 최후의 브레이크였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것은 신의 뜻을 거스리는 크나큰 죄악이라며 철통같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가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피가 끓고 과격한 강경파 군인들이라도 감히 핵무기 버튼을 만지작거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기들 손으로 그 목줄을 쥐고 있던 주인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란의 빗장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핵을 만들지 말라고 호통치던 어른이 사라진 자리에 눈에 핏발이 선 혁명 수비대 잔당들과 자비라고는 모르는 초강경파들이 권력의 최정점에 올라섰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 아니 미국과 끝까지 맞서 싸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과 끔찍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미국의 정밀 폭격이 오히려 얌전히 잠자던 악마의 봉인을 무식하게 뜯어버린 꼴입니다. 이 도끼 품은 강경파들이 선택한 마지막 생존 전략은 섬뜩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와 거대한 항공모함을 상대로 평원 점령전을 벌이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험준한 산악지대로 숨어들어가 끝이 보이지 않는 피말리는 게릴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 조용히 굶어 죽지 않겠다.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한다면 전 세계 경제의 목통을 끊어놓고 다 같이 지옥불로 떨어지겠다. 이것이 지금 이란 지휘부가 품고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끔찍한 계획입니다. 그들은 최첨단 무기는 부족할지 몰라도 미국의 숨통을 조이고 전 세계의 피를 말려버릴 확실한 급소가 어디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코너에 몰린 들쥐가 덩치 큰 고양이를 물 때는 자기 목숨을 온전히 내놓고 덤비는 법입니다. 잃을 것이 없어진 자들의 분노는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두렵고 파괴적입니다. 이란은 지금 나라 전체의 명운을 걸고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폭 버튼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버튼이 눌리는 순간 전 세계 바닷길이 막히고 우리 대한민국은 꼼짝없이 숨이 막혀 죽는 처지가 됩니다. 힘이 빠지고 무너져가는 이란이 끝까지 두 손을 들지 않고 악착같이 버티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 거대한 파멸의 판을 뒤에서 조용히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그저 숫자로만 세상을 봅니다. 미사일의 개수와 전투기의 숫자, 그리고 경제 제재로 묶여놓은 달러의 액수만으로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증오와 자존심이라는 가장 무서운 변수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제재 아래서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버텨온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피 속에는 외세의 억압에 굴복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알량한 돈줄을 끊고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면 그들이 제발 살려달라며 미국 대사관 앞에 줄을 설 것이라 착각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입니다. 폭발음이 멈추고 연기가 거친 폐허 위에서 이란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 대신 거친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내부의 부패한 정권에 돌을 던지려던 시민들조차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국의 포탄 앞에서는 기꺼이 혁명수비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의 이 상황은 단순히 정권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자 핏줄의 자존심이 걸린 거대한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렸고 깨우지 말아야 할 괴물을 깨웠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줄 알았던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제 모든 허례허식을 벗어던지고 가장 원초적이고 치명적인 짐승의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자가 내지르는 마지막 일격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미국은 머지않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 튀기는 싸움판에서 떨어지는 파편들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미국이 던진 불발탄은 이란의 심장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불똥은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넘어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위태로운 섬나라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밥을 짓고 차를 몰아 일터로 나가고 따뜻한 방바닥에서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중동의 핏줄인 호르무즈 해협이 무사히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강경파들은 이제 자신들의 앞마당이 쑥대밭이 된 대가를 전 세계가 피눈물로 치르게 만들 작정입니다. 그들이 버티면 버틸수록 국제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덩달아 물가라는 괴물이 우리의 통장 잔고를 야금야금 파먹어 들어갑니다. 아무리 아끼고 덜 먹어도 한 달 생활비가 훌쩍 넘어가 버리는 참담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트럼프의 오만한 계산 착오 하나가 불러온 끔찍한 나비 효과가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선배님들의 평온한 노후를 벼랑 끝으로 거칠게 등떠미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쉽게 깃발을 내릴 것이라던 얄팍한 믿음은
완전히 빗나갔고 이제 전 세계는 끝을 알 수 없는 지독한 인플레이션의 수렁 속으로 질질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먼저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나더라도 마지막 한 명까지 바위산에 숨어 총구를 겨눌 독종들입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마주한 현실이자 우리가 당장 내일 아침부터 죽기 살기로 대비해야 할 거대한 경제 위기의 진짜 서막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첨단 폭탄만으로 남의 나라 정권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워싱턴의 그 순진하고 오만한 착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공중에서 때리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뼛속 깊이 박힌 독재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미군 수뇌부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폭격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아도 이란의 권력자들은 지하 벙커에 숨어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을 끝장내려면 미군 보병들이 무거운 군장을 메고 소총을 든 채 테헤란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서 반군의 항복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은 지금 지상군 투입이라는 단어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주저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으로 멀리서 볼 때는 그저 붉고 평탄한 모래사막 같지만 이란의 진짜 지도는 온통 소름 끼치는 험준한 산맥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손쉽게 점령했던 이라크처럼 평원 위로 탱크를 몰고 들어가 며칠 만에 수도를 함락시키는 그런 낭만적인 전쟁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더욱 끔찍한 문제는 미군이 들어갈 길목조차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동쪽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미 도망치들 철수해버렸고 파키스탄은 호시탐탐 미국의 뒤통수를 노리는 믿을 수 없는 국가입니다. 서쪽과 남쪽 루트를 뚫어야 하지만 그곳을 가로막는 거대한 자그로스 산맥과 엘브루즈 산맥은 수천 년 동안 이란을 외세로부터 지켜준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원들은 수십 년 동안 그 단단한 바위산 아래에 거미줄 같은 지하 요새를 파놓고 미군이 제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독을 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산악지대로 들어가는 순간 최첨단 무기는 고철덩어리로 변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참혹한 게릴라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 베트남의 끈적한 정글보다 더 지독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차가운 돌산보다 더 잔인한 제국주의의 무덤이 될 것이 뻔합니다. 선배님들, 미군이 지상전을 두려워하며 머뭇거린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피가 마르는 게릴라전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 전쟁이 한 달, 두 달 만에 화려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아니 그 이상 기약 없이 길어지는 끔찍한 소모전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그 붉은 늪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은 선배님들의 지갑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로 돌변합니다. 젊은 시절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이룩한 대한민국입니다.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모은 돈으로 자식들 건사하고 이제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으로 장바구니를 채우며 손주들 과자값 쥐어주는 소박한 낙으로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극에 달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그 연금 통장에 찍힌 숫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쓸모없는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립니다. 당장 내일 마트에 가면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 집어들기가 무서워집니다. 왜 우리가 평생을 바쳐 희생했는데 노년에 또다시 보일러 온도를 내리고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추위에 떨어야 합니까? 이 지독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의 공포 속에서 내 가족의 밥그릇을 지키려면 미국이 지금 쥐고 있는 다음 카드가 얼마나 허망하고 기가 막힌 것인지 똑똑히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엉뚱한 테마주에 돈을 묻어두고 속을 끓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 젊은이들이 낯선 중동의 바위산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미국은 결국 가장 비겁하고 얄팍한 꼼수를 꺼내들었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 남의 손에 칼을 쥐어주겠다는 수작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용병이 바로 이란 내부에 억눌려 살던 쿠르드족 반군들입니다. 미국은 쿠르드족에게 은밀하게 무기와 자금을 대주며 너희가 앞장서서 총을 들고 이란 정부를 무너뜨리라고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반란의 불씨를 지펴서 이란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순진하고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지금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라크 자치구 등에 흩어져 있는 쿠르드 민병대의 숫자를 전부 다 긁어 모아봐야 고작 5,00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하나의 깃발 아래 뭉쳐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이념과 이익에 따라 5개의 쪼가리 조직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중 가장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조직은 터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어 튀르키예 정부마저 이들이 힘을 키우는 것을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도끼 어린 이란의 수십만 정규군과 혁명수비대를 상대로 고작 5,000명의 뿔뿔이 흩어진 용병들이 산을 넘어 반란을 성공시킨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토요타 트럭 뒤에 기관총 하나 달고 다니는 이 빈약한 무장단체가 미국의 항공지원만 믿고 적진 깊숙이 뛰어들기에는 이란의 방공망이 너무나도 두텁습니다. 게다가 쿠르드족은 절대로 미련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에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려졌던 뼈아픈 배신의 역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도 이라크에서도 그들은 미국을 위해 피를 흘렸지만 결국 독립국가의 꿈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 미국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군 지상군 병력이 탱크를 앞세워 같이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끼리만 사지로 들어가 개죽음을 당하지는 않겠다. 무기만 던져주고 알아서 싸우라는 미국의 속셈을 정확히 간파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동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블랙 코미디의 실체입니다. 서로 먼저 피를 흘리라며 등만 떠밀고 있습니다. 슈퍼파워 미국은 정치적인 부담감에 발을 빼려 하고 쥐꼬리만한 용병들은 살기 위해 몸을 사립니다.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지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이 지루하고 소모적인 눈치 싸움이 길어질수록 세계 경제는 그 불확실성이라는 독가스를 마시고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날보다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채로 질질 끄는 날들이 시장에는 가장 끔찍한 악재입니다. 투기 세력들은 이 공포를 먹잇감 삼아 원유 시장과 환유 시장을 거칠게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 우스꽝스럽고도 잔인한 진흙탕 싸움을 저 멀리 모스크바 크렘린궁 깊은 곳에서 느긋하게 지켜보며 쾌재를 부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미국이 이란이라는 수렁에 발이 묶여 꼼짝도 못하고 허우적거릴수록 푸틴의 식탁에는 천재이루의 기회들이 쏟아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향해야 마땅할 미국의 막대한 달러와 최첨단 무기 체계가 이제 꼼짝없이 중동 사막으로 줄줄 새어나가야 합니다. 방어무기인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한 발 한 발이 아쉬운 마당에 미국은 2개의 전쟁을 동시에 감당하느라 숨통이 막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선과 전력이 중동에 쏠려 쩔쩔매는 그 황금 같은 틈을 타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동유럽에서의 영향력을 무섭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모래바람 속에서 헛발질을 하며 길을 잃고 헤매는 사이 세계의 질서는 미국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기괴하게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이란은 미국을 괴롭히고 피말리게 하는 가장 완벽한 장기말입니다. 중동이 혼란에 빠져 유가가 폭등하면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국고는 달러로 터져나갈 듯이 채워집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로 말라가던 러시아의 경제가
이란 전쟁이라는 뜻밖의 호재 덕분에 다시 뜨겁게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푸틴이 뒤에서 이란 강경파들에게 어떤 은밀한 지원과 응원을 보내며 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이 패권 국가의 체면을 구긴 채 발을 빼지도 깊이 담그지도 못하는 이 진퇴양난의 시간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맹독으로 작용합니다. 트럼프는 애초에 이 모든 것을 단기전으로 끝내고 화려한 승전보를 울리며 자국 내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 했습니다. 관세 폭탄이 막힌 분노를 전쟁으로 덮으려 했지만 세상 일은 결코 오만한 장사꾼의 얄팍한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을 알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장기전이라는 단어는 우리 금융시장에 피바람을 몰고 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공장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물건을 만들어 팔아도 적자가 나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선배님들께서 굳게 믿고 노후를 의탁했던 우량주들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겁에 질린 외국인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방어막이 뚫린 환율은 하늘을 뚫고 치솟을 것입니다. 젊은 자식들이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릴까봐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실 겁니다. 평생을 가족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우리 선배님들이 왜 말년에 또다시 이런 거대한 공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떨고 계셔야 합니까? 하지만 그저 두려워하며 한숨만 쉬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반드시 빛이 새어들어오는 틈새는 존재합니다. 전쟁의 장기화가 기정사실이 된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는 시장 속에서도 조용히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세력들은 따로 있습니다. 남의 피를 빌려 패권전쟁을 치르려는 강대국들의 비겁하고 냉혹한 셈법 속에서 그저 멍하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숨겨진 톱니바퀴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다면 이제 거칠게 흔들리는 판 위에서 역으로 우리 지갑을 든든하게 방어해줄 확실한 생존의 길목을 미리 찾아내서 선점해야 할 때입니다. 그 구체적이고 단호한 생존의 방패가 무엇인지,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구 반대편 모래사막에서 벌어지는 짐승들의 이전 투구가 우리 집 안방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선배님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번쩍이는 미사일 불꽃을 보며 그저 남의 나라 불구경하듯 혀를 차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코너에 몰린 이란이 쥐고 있는 마지막 발악의 카드는 그들의 앞마당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이 움켜쥔 그 치명적인 시한폭탄의 뇌관은 정확하게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이란 강경파들이 붉은 피를 토하며 부르짖는 구호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숨통이 끊어져 죽어야 한다면 전 세계의 핏줄을 끊어놓고 다 같이 지옥으로 가겠다. 그들이 말하는 전 세계의 핏줄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우리가 매일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굴리고 한겨울 온몸을 녹이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70% 이상이 바로 이 좁디 좁은 바닷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들은 이미 바다에 기뢰를 깔고 유조선의 백기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신들의 하늘이 불타는 대가로 전 세계의 바다를 지옥으로 만들겠다는 물귀신 작전입니다. 이 바닷길이 막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1970년대 온 국민이 주유소 앞에 길게 줄을 서고 연탄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참혹했던 오일 쇼크의 악몽이
2026년 오늘 수십 배 더 잔인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쏘아올린 폭탄 한 발이 나비 효과가 되어 태평양을 건너 우리 식탁 위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곧 국가 경제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뜻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동네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표가 리터당 3,000원, 4,000원으로 미친 듯이 숫자를 바꾸며 치솟을 것입니다. 내 차 기름값 오르는 게 끝이 아닙니다. 트럭 기사님들이 비싼 경유값을 감당하지 못해 운전대를 놓으면 마트의 진열대는 하루아침에 텅텅 비게 됩니다. 쿠팡의 새벽 배송도 동네 식당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모든 것이 기름을 먹고 움직입니다. 유가가 2배로 뛰면 식탁 물가는 3배, 4배로 폭등합니다. 젊은 시절 새벽별 보고 나가 밤이슬 맞으며 돌아오던 우리 선배님들 아닙니까? 뼈가 으스러져라 이래서 이 나라를 이만큼 살려놓고 자식들 다 키워냈습니다. 이제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알량한 연금 통장 하나 쥐고 겨우 한숨 돌리며 노후를 보내시려는데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물가라는 거대한 괴물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 그 평생을 바쳐 모은 연금의 가치는 그야말로 푼돈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월급과 연금은 단 10원도 오르지 않는데 밖으로 나가는 돈은 2배가 되는 기막힌 세상.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일러 온도를 낮춰도 텅 빈 지갑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기름값 폭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소름 끼치고 억장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실은 뉴스 앵커들이 입도 뻥긋하지 않는 안보의 붕괴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란의 보복 미사일을 막느라 중동 사막 한복판에서 방어 무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지키기 위해 그 비싼 요격 미사일을 빗물처럼 쏟아붓고 있습니다. 무기고가 텅텅 비어가자 다급해진 펜타곤의 장군들이 어디로 눈을 돌렸을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은 지금 한반도 방어를 위해 배치해두었던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과 사드 포대마저 뜯어내서 중동으로 싣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 북한의 미사일이 호시탐탐 우리를 겨누고 있는데 우리의 방패를 허락도 없이 뽑아서 남의 나라 사막으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철석같이 믿고 있던 우리의 안보가 미국의 석유 이권과 트럼프의 선거판을 위해 너무나도 허망하게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덮어주던 방패가 사라진 빈자리는 너무나 뼈아픕니다. 미국의 시선과 군사력이 온통 중동에 쏠려 쩔쩔매고 있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세라 호시탐탐 한반도와 대만을 노리던 중국과 북한의 눈빛이 무섭게 번뜩이고 있습니다. 경제는 기름이 끊겨서 피를 토하고 있는데 나라를 지키는 안보마저 거대한 구멍이 뚫려버린 형국입니다. 물가 폭등과 안보 공백이라는 최악의 악재 2개가 동시에 터지는 완벽한 폭풍, 퍼펙트 스톰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이 피말리는 상황을 외국계 거대 자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돈은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고 눈치가 빠른 생물입니다. 기름값 폭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박살나고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마저 흔들린다는 사실을 깨달은 월가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무서운 속도로 짐을 싸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던져놓았던 돈을 거두어들여 가장 안전한 미국 달러와 금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전광판은
피를 흘리듯 시퍼렇게 멍들어 곤두박질치고 원화 가치는 끝없는 추락을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1,600원을 돌파하고 2,000원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부가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저축만 해온 우리 시니어들의 예금 통장이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반토막이 나는 합법적인 약탈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의 얄팍한 정치적 도박 하나가 우리의 안보를 발가벗기고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돈으로 사고 파는 강대국들의 거대한 장사판 위에서 힘없는 나라의 국민들은 그저 눈뜨고 코를 베이는 참담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선배님들, 이 숨막히는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남탓만 하고 텔레비전만 보며 한숨을 쉬시겠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비축률을 풀고 물가를 잡아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고 계십니까? 그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쪼그라든 계좌를 대신 채워주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국가는 국가의 생존을 챙기기 바쁘고 개인의 노후는 철저하게 버려집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네 글자가 이토록 서늘하고 뼈저리게 다가오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그저 주저앉아 벼락거지가 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생을 피눈물로 일군 내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경제가 곤두박질 치더라도 흐름을 꿰뚫어보는 자는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이 거대한 혼란의 파도를 타고 올라타 오히려 자산을 2배, 3배 불려내는 진짜 고수들이 이 순간에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는 허허 벌판에 서서 몸으로 바람을 맞을 것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어설프게 탐욕을 부리며 헛된 희망을 품을 때가 아닙니다. 쥐고 있던 썩은 동아줄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무너지는 시장 속에서도 절대 가치가 변하지 않는 진짜 방패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증권사 앱을 켜고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단호한 행동 지침이 무엇인지 평생의 노력을 지켜줄 최후의 생존 매뉴얼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뼈에 새기듯 짚어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세상이 온통 불바다입니다. 눈만 뜨면 텔레비전과 유튜브에서 당장 무슨 주식을 사야 대박이 난다느니 어떤 코인에 올라타야 벼락부자가 된다느니 떠들어댑니다. 전쟁이 터지고 기름값이 치솟아 온 나라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 혼란을 틈타 당신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얄팍한 장사꾼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빚을 내서라도 방산주를 사야 합니까? 아니면 금괴를 사서 장롱 밑에 숨겨둬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탐욕의 이빨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 웅크리고 숨을 죽여야 할 때입니다. 평생을 모진 풍파 견디며 살아오신 우리 선배님들 아닙니까? 70년대 오일쇼크 때 쌀가게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밤을 새우셨고 97년 IMF 때 피눈물을 삼키며 금반지를 내놓으셨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그 삭풍 속에서도 어떻게든 내 가족 굶기지 않으려고 구분 등펴가며 악착같이 버텨오셨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맨몸으로 뚫고 나오신 여러분의 피 속에는 그 어떤 경제학자의 이론보다 더 정확하고 위대한 생존의 감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앵커들이 떠드는 평화라는 단어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화면 밖에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우아하게 외교를 논할 때 화면 뒤의 검은 밀실에서는 수십조 원의 무기가 거래되고 힘없는 나라의 피 같은 국부가 강대국들의 아가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무기를 팔아치우고 동맹국의 안보를 약속하면서
남의 나라 방패를 훔쳐가는 것이 저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진짜 민낯입니다. 뉴스의 화려한 포장지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이면에서 거대한 돈의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똑똑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진짜 판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배님들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설픈 풋내기들은 주식이 반토막 났다고 지금이 기회라며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비투를 불사합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진짜 고수들은 이럴 때 절대 함부로 칼을 뽑지 않습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성장이 멈추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서는 거창하게 돈을 버는 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지키는 자가 최종 승리자입니다. 현금을 단단히 틀어쥐고 시장의 광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묵묵히 관망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돈이 녹아내린다고 겁을 주는 금융회사의 얄팍한 협박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치는 캄캄한 밤바다에서는 무리하게 노를 젓는 배가 가장 먼저 뒤집히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무거운 닻을 깊게 내리고 미친 파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결코 비겁한 도망이 아닙니다. 내 피 같은 자산을 지켜내는 가장 용기 있고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관망하는 현금은 그 자체로 여러분이 쥐고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가장 두꺼운 갑옷입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지금 당장 자녀분들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젊은 자식들은 지금 극도의 공포와 조급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월급은 10원 한 장 오르지 않는데 밥값은 2배로 뛰고 남들은 다 빚내서 투자에 돈을 버는데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며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스마트폰 창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불안하고 나약한 마음을 틈타 사기꾼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납니다. 빚을 내서 코인을 사라, 무리하게 대출을 당겨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가 경험 부족한 젊은이들을 벼랑 끝으로 거칠게 등 떠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선배님들께서 집안의 든든한 거목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흔들리는 자식들의 손을 꽉 잡아주시며 눈을 맞추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애야, 세상이 당장 무너질 것 같아도 아비가 어미가 살아보니 결국 이 모진 비바람도 다 지나가더라. 지금은 빚내서 무리하게 투자할 때가 아니라 몸을 한껏 낮추고 본업에 충실하며 때를 기다려야 할 때다. 선배님들의 그 묵직하고 단호한 한마디가 불안에 떠는 자식들의 영혼을 구하고 무너질 뻔한 집안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기적이 됩니다. 돈 100만 원을 손에 쥐어주는 것보다 세상을 관통하는 어른의 통찰력을 물려주는 것이 수백 배, 수천 배 더 위대하고 값진 유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으면 뒤로 얌전히 물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는 이 냉혹한 자본주의 전쟁터에서는 머리 회전 빠른 젊은이의 얄팍한 기교보다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시니어의 묵직한 지혜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뉴스가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강대국들의 더러운 셈법을 단숨에 꿰뚫어보고 그들이 짜놓은 공포의 프레임에 절대 휘둘리지 않으며 내 가족의 중심을 태산처럼 든든하게 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캄캄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시니어의 진정한 품격입니다. 강대국의 폭탄 한 발이 우리의 따뜻한 밥상을 엎어버리고 강대국의 펜대굴림 한 번이 우리의 안보를 길거리에 발가벗기는 참담하고 억울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세상의 진짜 흐름을 정확히 읽어낸다면 그 어떤 거대한 폭풍도 우리 가족의 단단한 울타리를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경제의 큰 물줄기를 짚어내고 국제정세의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보는 맑은 통찰력, 그것이 선배님들의 피 같은 노후자금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저 강도훈 소장은 앞으로도 텔레비전 뉴스 앵커들이 비겁하게 입을 다무는 불편하고 차가운 진실들을 가장 먼저 찾아내어
선배님들 앞에 낱낱이 파헤쳐 놓겠습니다. 화려한 포장지에 속지 않고 썩은 알맹이를 단숨에 꿰뚫어보는 그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을 선배님들과 항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무겁고도 뼈아픈 진실이 선배님들의 남은 노후를 빈틈없이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선배님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셨다면 지금 당장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소중한 지인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진실을 아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벼락거지를 면하는 우리들의 방어막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횃불 하나를 기꺼이 나누어 드는 따뜻한 심정으로 이 진실의 불꽃을 널리 퍼뜨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결코 중심을 잃지 않는 선배님들의 위대한 지혜와 찬란한 품격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선배님들의 평온하고 당당한 노후를 저 강도원 소장이 끝까지 악착같이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차갑고 예리한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